혹시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셨나요? 혈압은 높고 혈당은 불안정하며 허리둘레는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살을 빼야 대사증후군이 낫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굳은 결심으로 헬스장에 등록하고 샐러드만 먹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참을 수 없는 허기에 무너지고 야식을 먹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렇게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속 화학신호가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먹는 그 건강하다는 음식이 오히려 당신의 뱃살을 찌우고 염증을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140kg의 거구에서 50kg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은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해커 데이브 아스프리의 이야기를 통해 대사증후군을 탈출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20대 젊은 나이에 이미 억만장자였지만 몸무게는 140kg에 육박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경고를 듣고 매일 1시간 30분씩 운동하고 하루 1800칼로리로 식사를 제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몸은 지쳤고 성격은 예민해졌으며 살은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서버를 해킹하듯 내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을 해킹할 수는 없을까?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 이상을 자신의 몸을 연구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독소와 염증 반응이라는 것을요.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 몸은 독소가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을 가동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즉, 몸은 계속해서 기아 상태라고 착각하고 지방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좋은 지방은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요. 바로 설탕, 가공된 탄수화물,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곰팡이 독소입니다. 곰팡이 독소, 생소하시죠? 전문 용어로는 마이코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곡물, 옥수수, 심지어 커피 원두에도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간에서 이를 해독하지만 대사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 독소는 치명적입니다. 이유 없는 두통,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멍한 상태, 그리고 갑작스러운 식욕 폭발이 바로 이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건강을 위해 마셨던 커피와 통곡물 샌드위치가 오히려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는 흔히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식물은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한 자연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안티뉴트리언트, 즉 항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가지나 토마토, 고추 같은 가직과 채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절통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K에 많은 옥살산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죠. 모든 채소가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몸이 염증 반응을 보이는 음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방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쁜 지방이 아닌 완전 무결한 지방이어야 합니다. 마가린이나 식용유 같은 가공된 지방은 염증 폭탄입니다. 하지만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 즉 기버터나 목초버터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용성 비타민과 부티르산 같은 장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지방을 먹는 것은 뇌에 최고급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티베트 고산을 등반하던 저자는 현지인들이 주는 야크 버터 차를 마시고 지친 몸이 순식간에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 그 유명한 방탄커피, 불렛프루프 커피입니다. 곰팡이 독소가 없는 깨끗한 원두로 내린 커피에 목초버터와 MCT 오일을 넣어 믹서기로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체내에 쌓이지 않고 즉시 에너지로 쓰이는 특별한 지방입니다. 이 커피 한 잔은 아침 식사를 대신하며 점심때까지 배고픔 없이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카페인 섭취 그 이상입니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치솟고 몇 시간 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가짜 배고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방 위주의 아침 식사는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몸은 밤새 이어진 공복 상태가 계속된다고 착각하고 저장된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케토시스 상태입니다. 숨만 쉬어도 지방이 타는 몸, 이것이 방탄커피가 주는 마법 같은 변화입니다. 방탄커피는 간헐적 단식과 찰떡궁합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점심까지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세포 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를 가동합니다. 늙고 병든 세포를 재활용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죠. 아침에 마시는 방탄커피는 칼로리는 있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없어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여전히 단식 상태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에너지는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괴로워하는 단식이 아니라 배부르고 활기찬 단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만 고집하셨나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질소 노폐물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남는 단백질은 당으로 변환되어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엠토르라는 경로를 설명하며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하고 때로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날을 두어 세포가 스스로를 정화할 시간을 주라고 조언합니다. 근육을 만들겠다고 무작정 단백질 쉐이크를 들이키는 것보다 양질의 지방과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풍부한 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입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뱃살을 찌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저자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해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자기 전에 약간의 생꿀이나 MCT 오일을 섭취하면 자는 동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는 기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성분들은 남성과 호르몬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나 장시간 단식을 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생리불순이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성의 경우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시더라도 약간의 단백질을 추가하거나 저녁에 탄수화물을 조금 더 섭취하는 탄수화물 리피딩을 권장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 리듬에 맞춰 식단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뱃속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장내세균과 날씬한 사람의 장내세균은 구성이 다릅니다. 항생제가 든 고기나 설탕은 뚱보균, 즉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반면 채소의 섬유질과 폴리페놀, 그리고 저항성 전분은 날씬균의 먹이가 됩니다. 밥을 지은 뒤 차갑게 식혀 먹으면 생기는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유익균을 키워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늘어나고 식욕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매일 2시간씩 러닝머신 위에서 뛸 필요는 없습니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일주일에 한 번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짧게 달리고 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짧고 굵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은 지키고 지방은 태우는 몸이 됩니다. 운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먹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 고구마나 흰 쌀밥 같은 양질의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세요. 저녁에 먹는 탄수화물은 수면을 돕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꿀잠을 자게 해줍니다. 낮에는 지방을 태우는 모드, 밤에는 회복하고 충전하는 모드. 이 리듬을 타는 것이 방탄 다이어트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단계는 제거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밀가루 같은 글루텐, 그리고 콩기름 같은 식물성 유지, 인공 첨가물을 식탁에서 치우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에 붓기가 빠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르는 성분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는 대체입니다. 아침 식사를 방탄커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점심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경험하면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식용유는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 올리브 오일로 바꾸세요. 고기는 곡물 비육 소고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목초 소고기나 자연산 생선을 선택하세요. 비싸다고요? 병원비보다 훨씬 저렴한 투자입니다. 좋은 식재료가 곧 최고의 약입니다. 3단계는 관찰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제품을 잘 소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버터만 먹어도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기버터를 쓰거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에너지가 솟는지 아니면 졸리고 피곤한지 기록해보세요. 식사 후 급격한 피로감은 그 음식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독소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몸의 신호에 예민해지세요. 육체의 독소만큼 무서운 것이 마음의 독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달콤한 음식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위로일 뿐, 결국 내 몸을 망친다는 것을요. 명상, 심호흡 또는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용서와 감사의 마음이 뇌의 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바이오 해킹을 완성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치유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식 자리에서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케이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식사에 활성탄, 숯, 보충제를 먹어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거나 조금 더 긴 공복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죄책감을 갖는 대신 다시 궤도로 돌아오는 탄력성을 키우세요. 이 생활을 지속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찾아오던 무기력증이 사라집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허리둘레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고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거울 속 당신의 표정과 활력을 믿으세요. 이제 더 이상 칼로리 계산기 앞에서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연료입니다. 맛있는 스테이크와 버터량 가득한 커피를 즐기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나요? 방탄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참는 인내의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데이브 아스프린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몸의 CEO라고요. 의사나 트레이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세요.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실험하는 바이오 해커가 되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생물학적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커피에 버터 한 조각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살이 찐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정보와 환경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염증과 독소라는 족쇄를 풀고 나면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빠르고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방탄의 상태, 그것은 총알도 뚫을 수 없는 강인한 몸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갑옷을 입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대사증후군으로 고민하는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 변경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